안녕하세요. 건버스의 홍반장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기업들의 신용 경쟁이 심각하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론스타 사태처럼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어떤 의심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론스타 사태를 각각 방송해 드렸는데요. 그전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2003년도이지만 보시는 대로 시발점은 외환위기부터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없어지거나 합병을 당한 은행이 총 19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외환을 담당하는 한국 외환은행을 외국계 회사의 규정까지 바꾸어가면서 넘길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현대상선처럼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외국계 은행에게 넘길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심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했는데요. 외환은행의 2003년 평균 주가가 3,000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가격으로 신주와 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불과 석 달 후인 2004년 2월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론스타가 1조 원의 평가이익을 얻게 되었죠. 론스타가 시장 예측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수 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다 외환위기 당시부터 쓴 시나리오는 아닐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때 일을 벌인 사람들은 다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도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천억 원으로 막을 걸 50조 원으로 키웠다는 뒷북 대응, 비판이 시장에서 줄을 잃었지만 이번 사태의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조금 미안하다.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추경호 부총리가 G20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이번 사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현재 국민의 혈세로 50조 원 지원 대책만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고 말이죠. 아니면 이번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일까요? 론스타 사태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가요? 50조 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신용 경색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 인천도시공사가 발행하려던 500억 공사채도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PF 대출만 112조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10조 원의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사를 완료하고 미분양이 된다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공사채도 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출 연장을 받아줄까요? 그렇다고 정부가 이 돈을 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PF 대출만 그렇지 상장회사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는 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정부가 이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회사는 부도가 나거나 다른 곳에 팔리게 됩니다. 외환은행과 비슷하게 말이죠.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국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어 IMF는 아시아 성장률 4.9%에서 4%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4.5에서 5% 수준으로 내년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의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누가 일부러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은 저만 드는 것일까요? 외환위기 당시 혹독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사라졌는데 당시 재계순위 3위였던 대우그룹이 이때 사라졌죠. 그리고 하나 더, 공공재 영리화였습니다. 공공재 일부를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실제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YTN 민영화를 시작으로 MBC도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마사회가 서초구의 노른자 위에 위치한 알짜부동산의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화로 이 토대로 만들어진 시기가 외환위기 당시였습니다. 마치 론스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처럼 위의 회사나 부동산 매각이 된다면 누구에게 매각이 될지 왜 저는 벌써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현재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추경부 부총리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정이었으며 매각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으며 매입건을 논의한 회의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관이 있죠. 여기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검 중수부 부부장 검사 본인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팀은 정부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론스타 사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론스타의 망령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지금도 론스타 관련 부실 수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이번 사태에서 론스타 사태처럼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서 1금융권의 시중은행은 영향이 없을 거로 보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회사에 따라 리스크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권이 무분별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부실화로 잇따라 도산했던 닮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민영화와 더불어 저축은행을 대장동 같은 곳에 넘어간다면 언론과 금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1금융권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저축은행까지 범위를 넓히며 본인들의 원하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론스타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해드렸는데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역발상 꼭 기억하시고 항상 바른 투자를 위해 달려가는 코인버스, 지금까지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